네,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국내외 소식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또 추가적인 집중을 해봐야 될지 모닝 스탠바이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해 주시죠. 네, 우선 뭐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아마존이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해서 좋은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대해서 뭐 저희 뭐 투자자들이 모두 다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제 시간외에서 나왔는데 실적 전망치에 부합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3분기 이후에 어떤 매출 부진,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크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시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7% 정도 낙폭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쪽 보시는 분들은 시간에서 이제 저는 아까 한 3%까지 좀 하락세를 좀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에 다시 좀 하락세를 좀 확대하는 모습인데 시간에까지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펠에서 이제 목표가가 이제 상향이 나왔습니다. 증권사 스티펠인데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테슬라가 한 4%대,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내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테슬라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주죠. 앨범알도 우리 전일 시장에서 8%대 상승이 나왔고 리비안하고 루시드도 모두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어떤 투자권으로 상당히 시간에서 거의 50%까지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본장에서는 대략 20%의 상승이 나와서 시외의 어떤 상승분보다는 상승폭이 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도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관련주들 여러 종목들이 좀 상한가, 에코캡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좀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간에서 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은 좀 테슬라 쪽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오늘 지금 K뷰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행사가 좀 있죠. 그래서 설명회가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일정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이토마토 뉴스에서도 소개가 나왔죠.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 전일 어떤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고환율 수혜주지 않습니까? 수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뭐 OEM 업체들, 제가 좀 보는 게 OEM 업체들, ODM 업체들인데 이쪽에 어떤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술주가 뭐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 레이저 기계 쪽, 즉 미용기기 섹터도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미용기기 쪽도 아직 화장품에 비해서 많이 좀 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까지, 즉 오늘 뭐 기술주 반대편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주 반대편이면 우리 뭐 식품주라든가 화장품, 그 다음에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쪽인데 오늘 반도체가 만약에 움직임이 좋지 못하면 이런 쪽 뉴스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아마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와 K뷰티 쪽에서 미용 의료기기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모닝 관심주로 이제 하나씩 파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네, 증권사 스티펠의 테슬라 목표가 5%, 테슬라 목표가 상향을 꼽아봤습니다. 네. 테슬라가 리콜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펠 쪽에 좀 더 무게를 실는 시장의 분위기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전에 뭐 테슬라 트럭에 대한 어떤 리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테슬라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입니다. 스티펠의 이제 분석가 스티븐 젠가로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6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거의 5%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매수 등급을 유지했는지 보니까 이번에 모델 3가 좀 다시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랑 이제 모델 Y 이런 것들 전기차 판매가 촉진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예, 슈퍼컴퓨터나 뭐 구도 뭐 이런 것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율주행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뭐 전기차에 완전히 그냥 전기차 기업이라고 보는 것도 저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AI 기업이라고 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장에서 이 아마존도 지금 이번에 좀 많이 급등이 나오고 메타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는데 그 상승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그 어도비 같은 경우에 AI 기술을 통해서 매출이나 어떤 순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즉 AI 하드웨어가 이렇게 증시를 여태까지 이끌었다면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I 어떤 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매출이 좀 향상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2차 상승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리 테슬라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칩을 지금 엔비디아에서 많이 수주해서 많이 발주를 해서 가져가 쓰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저는 뭐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어제부터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리비안에 대략 7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일에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실적이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해서 우리 로보택시 관련해서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죠.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 요게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그 모멘텀이 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테슬라까지도 오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니까요.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상승한 종목을 보면 뭐 라이콤이라든가 뭐 라닉스라 모바일 어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특징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 중에 뭐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서도 상당히 강세인 모습인데, 저도 그래서 관심주로 라이콤을 꼽아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자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이 떠서 좀 시작을 할 텐데, 그래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미국 라이다 업체 루미나 테크놀로지로부터 라이다 센서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이 라이콤이, 초소형 펄스트 파이버 레이저 테스트용 초도 물량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라이다 관련해서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관련주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라이다 쪽, 뭐 이런 쪽도 움직임이 잘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 전문 기업 SOS랩이 이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기업도 지금 시간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라이다 관련주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테슬라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라이다 관련주인 라이콤과 새로 상장된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네, 바로 이제 아마존이 러브콜을 보낸 우리 미용 섹터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아마존이 주인공이었었고 최근에 나왔던 K뷰티를 또 모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존인데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장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엘프 뷰티나 알타 뷰티, 요런 그 미용 섹터도 좀 보거든요. 보는데, 아마존이 아무래도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 어떤 이 소매 시장의 어떤 대표 종목인데, 아마존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라고 해서 아마존의 자회사죠. 한국에 있는. 요게 이제 한국 뷰티 브랜드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K 뷰티 고 빅이라는 것을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하고 오늘 이제 화장품 업체 대상에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가 오늘 열립니다. 예, 오늘 열려서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뷰티 기업 대상 설명회로 최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프로그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화장품 수출액이 이제 중국을 뛰어넘어서 미국 시장 비중이 가장 큽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크고요. 근데 제가 여러 프로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침투율이 아직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2%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매출이 상당히 클 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최고가를 기록할 때가 그때 시장 침투율이 9%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이 뭐 끝났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좀 더 가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7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고환율 이제 고착화 1,400원대가 이제 뉴 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300원 후반대가. 그래서 이런 고환율 수혜주가 다 수출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괜찮고요. 어제는 또 이제 여태까지 그간 좀 가지 못했던 OEM 업체 이런 살짝 조정이 나왔던 뭐 조정도 아니었습니다. 크게 뭐 고점 대비해서 뭐 5% 10% 빠진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제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는 아시다시피 인디 브랜드들이 요즘에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저가 어떤 화장품 그리고 이제 인디 브랜드들 이런 것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OEM하고 ODM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저는 좀 특히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것은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뭐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이제 임대 공장도 추가되고 생산 능력이 확충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키워드가 지금 수출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동도 있습니다. 저희 북미 말고도 북미, 유럽, 그다음에 뭐 다른 동남아시아, 뭐 태국 여러 이런 나라들에 대한 수출이 시작되는 모습이고 이제 3분기 북미 고객사의 이제 제형 런칭을 좀 앞두고 좀 이런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 증설 이런 이슈, 증축 이런 뉴스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국내 공장 이제 증축 이슈가 청주 공장 어떤 이 정상화 이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51% 정도 증가를 해서 올해 매출 영업이익 51% 증가한 484억 원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쪽 그 미용 섹터는 계속해서 전망치가 상향되는 실적 전망치 상향되는 섹터이니까 지속적으로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또 이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게임입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우리 저 방송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뭐 넥슨의 신작 이슈도 있고요. 7월달 이슈.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스가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게임의 이 모바일 게임, 리니지, 이 모바일 게임이 매출 1위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시프트업, 시프트업이라는 이 게임 회사, 니케이 여신을 만든 회사죠. 이 회사가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어제 아시겠지만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등지에서 앱스토어 매출 1위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크래프톤 같은 거, 펄업스와 같은 그런 대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지금 고환율 수혜 섹터입니다.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게임주들이 계속적으로 개별 이슈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뭐 나 혼자 레벨업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신작의 어떤 출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8월 일정이 있는 펄어비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게임스컴이 세계 3대 게임 행사입니다. 요게 이제 8월에 있는데 이제 뭐 요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 이제 PC 버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속작이 바로 붉은 사막인데 이 붉은 사막이 이제 게임스컴에서 수상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슈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좀 중요한데 2분기 실적은 보니까 좀 좋지는 좀 못한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매출이 3,560억에 순이익 70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좀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1분기는 흑자 전환했는데 순이익이 좀 형편없지만 내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매출액이 6,590억입니다. 올해 대비 2배 늘어나는데 순이익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이익이 1,680억이 됩니다. 뭐 퀀텀 점프를 떠나서 이건 올해 순이익이 70억인데 내년에 1,680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펄어비스가 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뭐 자동차 뭐
현대차 IPO, 인도 IPO 이런 것들 보시고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보시고 대형주 다른 종목들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가려져 있는 것,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이 요 게임 섹터입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계속 아시다시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판호 관련해서도 펄어비스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 게임주들에 대한 그 추세가 좋은 종목들만 좀 한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세 가지 관심주 들어봤고요. 이건 아무래도 좀 중요해가지고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시간에 급락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응법으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빠뜨려 먹었어요. 네. 빠뜨려 먹었는데, 우리 역시 앵커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안 그래도 저 마이크론 좀 기대를 했었어요. 예, 기대를 했었는데, 뭐, 너무 좋았습니다. 뭐냐 좋았냐면, 실제 뭐, 우리 예상치에 모두, 예상 다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전망 순이익 모두 다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숫자는 제가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는데, 저는 3분기의 시장 예상치가 예상을 많이 뛰어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이크론이 오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랐는데, 그럼 이 마이크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향은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미 지금 조정이 좀 나왔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 나왔냐면, HBM에 대한 어떤 매출이 1억 달러 이상일 것이다. 이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움직임이 좀 안 좋지만, 본장의 어떤 움직임이 만약에 꼬리를 닫으면 또 내일엔 다시 또 우리 반도체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엔비디아가 좀 하락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차라리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세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연결을 해서 실질적인 라이다 관련주인 라이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아마존입니다. 화장품으로 연결해서 증설, 증축, 수출, 북미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는 CNC 인터내셔널. 마지막으로 게임입니다. 신작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쿠키런, 뭐 고환율 수혜주까지 그리고 8월에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는 펄어비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